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광주 사태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일으켰나 말이야.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K57 광주 제일벤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을 때 이제 사살 명령 인정하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발포 반응을 명령 했거든요. 부인합니까? 아직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정도로 아직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난 13일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김용장 씨라고 당시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정보요원으로 광주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 국방성에 직접 보고를 했던 인물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39년 만에 증언을 하신 거고요. 김용장 씨 같은 경우는 미군을 그만두시면서 이제 서약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생성하고 보고했던 그런 비밀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하지만 자신이 보고했던 그런 비밀 문서들도 30년이 지나서 해제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지금은 이 사실이 정확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39년 만에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 진실을 밝히게 됐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증언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를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특히 방문 시점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5월 21일 정오쯤에 전두환 씨가 광주 비행장에 헬기를 타고 왔다라고 미 국방성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시점 자체가 그 5월 21일 낮 1시쯤에 전남도청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발포가 있기 1시간 전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고, 그 광주에서 정호영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재우 보안 부대장 등 한 4명 정도 모여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서울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전두환 씨가 이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고,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이제 시민들 향해 무차별 폭격, 사격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김용장 씨도 그렇고 같이 국회 기자회견을 하셨던 허장환 씨도 이게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군 정확한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몰랐는데, 이제 발포 명령 같은 경우는 자위권적인 의미에서 발포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군인들을 향해서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군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포를 한다. 그래서 발포 명령은 자위권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고, 당시 시민들을 향해 이제 집단 사격을 한 거는 사살 명령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무차별적인 이제 사격을 가한 거죠. 특히 이제 허장한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직접 그 전남도청 상황을 목도했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시민들 향해 안자살을 했다. 그 말은 이제 자위권적인 개념에서의 사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살 명령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이제 지만원 씨 같이 뭐 좀 약간 극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좀 폄훼하고 이제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북한군들이 광주에 와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제 광주에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계엄군이 그걸 진압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퍼뜨리는 건데,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이 북한군이 한 600명 정도가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장 씨가 이제 당시 광주에 있었고, 이제 직접 그 광주 상황을 미 국방성에 보고를 하던 정보 요원인데, 이 600명이 광주에 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어요. 당시 한반도에는 미군 감시 위성이 2대가 떠 있었고, 한반도에 조기 경보기가 상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온다는 거는 미 감시망이 뚫렸다는 거고, 그 미국 감시망이 뚫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용장 씨 같은 경우는 첩보를 생성해서 미 국방성에 보고를 하는 인물인데, 북한군 600명 개입설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할 가치가 없어서 보고도 안 했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은 했어요. 이제 조비오 신부도 계시고, 이제 조비오 신부는 당시 이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내면서 그 회고록에 그 조비오 씨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헬기 사격은 없었고 그 일부 세력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조비오 씨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새빨간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18 단체들 그리고 조비오 씨의 가족들까지 해서 이제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였고요. 지난 3월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가서 한번 재판에 참석을 했었고, 어제는 전두환 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제 재판이 촉계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5명의 증언자가 나와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 씨가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이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직접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계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그 광주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다시 나가셨었는데 88년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 미국에서 내한을 하셨고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하셔서 자신이 집에서 당시 2층 테라스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이제 그 상실을 말씀하시고 검찰 수사에도 출석하셔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He was probably angry because also while we were in Korea, we had a second floor balcony in our home and we watched the helicopter shooting down on the crowd.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왜 피터슨 목사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그런 거를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조사까지 이제 그걸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했다는 그 내부 문건 기록도 남아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뭐 예전에는 5.18 사태라고도 부르고 상당히 이제 민주화 운동보다는 폭동으로 이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거는 누가 그때 정말 사살 명령을 내렸느냐. 우리 모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실세였던 전두환 씨를 지목하고 있지만 전두환 씨는 항상 이제 나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 지휘 체계를 모르는 얘기다. 당시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고 자기 위에는 이성 계엄사령관이 있었고 그리고 특전사령관 정호영도 따로 있었고 자신이 뭐 사살 명령 이런 지시 명령권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얘기다라는 걸 항상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도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정보원장이 사단장 보고 너 가서 뭘 작전하라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웃는다고 정보원장 보고 미친놈이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용장 씨의 진술을 이제 증언을 보면은 결국 전두환 씨가 사살 명령이 있기 1시간 전에 광주에 직접 내려왔었고 그 당시 광주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그 총을 쐈던 계엄군 특전사령관과 함께 1시간가량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사살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전두환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더 커진 부분이고 전두환 씨는 당시 자기는 이 사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광주를 간 적도 없고 자신은 사살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광주에 갔던 인물이 됐기 때문에 과연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가서 어떤 이제 명령을 내렸고 어떤 지휘 체계 속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는지까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7년생인데요. 사실 80년이면은 저보다도 7년 전에 있던 일이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사실 뭐 검찰 조사도 있었고 청문회도 있었고 39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한 행위들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뭐 헬기 사격이라는 것도 최근에서야 이제 증언들이 조금씩 더 이제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헬기에 무장이 돼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쐈다 뭐 누가 쏴라고 했다 이런 진술들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39년 동안 왜 이런 진실이 밝혀지지 않느냐 사실 답답한 심정이고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을 때
이제 사살 명령 인정하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직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정도로 아직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이런 모습까지도 포착된 마당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광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뭐 사과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저희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취재할 게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재할 거 없이 그냥 그날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날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취재할 게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그 관련자들의 진심 어린 증언과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